지난 겨울에 이름도 생소한 희귀맹금류 관수리가 부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의 주요 서식지가 부산이 아닌데 아마도 길을 잃은 모양이지에. 한 계절이 지날 동안 부산시 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 치료 잘 받고 회복해가 지난 금요일에 진짜 자연으로 돌아갔다네. 요 뜻있는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산시 낙동강 하구에코센터 서진원 센터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 지난 금요일 희귀맹금류 관수리가 창녕 화왕산 인근에 방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관수리라는 새가 어떤 새인지 짚어주실까요? 예, 관수리는 인도라든지 스리랑카, 중국 남동부,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부 등 아열대에 주로 사는 맹금류입니다. 네. 산림과 저지대, 습지에서 살면서 뱀, 도마뱀, 개구리 등을 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관수리라는 새를 또 뉴스를 통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근데 시민이 발견해서 야생동물 치료센터로 오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희귀맹금류 이 관수리가 야생동물 치료센터로 왔을 때 그때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저희 센터의 수의사분들에 의하면 당시에 체온이 조금 낮았고 탈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열대 지방에서 사는 이 조류가 추운 겨울 부산으로 왔으니 아마 먹이도 못 먹고 탈진한 상태가 된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진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어디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발견을 한 겁니까? 예, 발견 당시 장소는 부산시 영제구 부산교대에 있는 교수동 인근 공사장에서 네. 몸을 웅크리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수리가 어쩌다가 부산에서 길을 잃은 걸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두 마리의 길 잃은 새를 이유로 전체적인 상황이나 원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종 외국에서 서식하는 조류들이 네. 한국에 잘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조라고 하는데요. 네. 길 잃은 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 관수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이 한국의 기후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수리는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네. 약 3개월간은 날씨가 추워서 실내 계류장에서 회복실에서 지냈습니다. 개구리를 비롯한 각종 먹이를 다양하게 공급해 주었고요. 올해 3월부터는 날씨가 좀 풀리면서 야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넓은 야외 계류장에서 스스로 비행 연습을 하고 또 비바람을 견디는 그런 연습들을 또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은 다 회복이 됐겠네, 예?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야생으로 이제 돌려보내줘도 충분히 서식 가능하리라고 이제 다른 조류 전문가들하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래 회복을 다 해가지고 관수리가 지난 금요일에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녕의 화왕산 인근에 방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장님, 그런데 이 방사 장소가 창녕 화왕산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산에는 높은 빌딩이 많아서 조류들의 조류 충돌, 유리창 충돌 사고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녕 화왕산 인근 옥천 계곡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유리창 충돌 위험이 없고, 또 주변에 이제 먹이원이 되는 뱀과 개구리가 풍부하며 네. 화왕산 자락에 있는 높은 나무 위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저희와 조류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화왕산에서 방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근데 이어지는 궁금증이 창녕 화왕산 인근에 방사된 관수리가 이제 때가 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 화왕산 인근에 털을 잡을 수도 있는 건지 관수리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관수리의 위치 추적 장치 GPS를 이제 부착하여 자연 복귀한 사례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네. 저희도 이 관수리가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그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참고로 이번에 저희와 함께 자연 복귀를 협업한
그 국립생물자원관의 이제 김동원 연구사에 의하면 어제 오후 5시까지 그 GPS 자료를 이제 확인한 결과 네. 자연복귀 지점 인근에서 한 1-2km 인근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예, 창녕 화항산 인근에 털을 잡을 경우에 멸종 위기 등급 관심 대상으로 지정된 이 관수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호하시는 거지. 이래 지켜보시는 거 보면은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 위치 추적 및 그 연구는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립생물자원관과 지속적으로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하고 향후에 이제 적절한 조치가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야생동물들 몇 개월 동안 돌보고 좀 회복을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 정이 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들이 그렇게 이제 저희 치료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과 등과 동시에 네. 또 한편으로는 빨리 치료되고 재활시켜서 네. 자연으로 이제 복귀시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가장 큰데요. 네. 이제 치료하시는 저희 이제 그 수의사, 간호사분들 또한 이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야생동물들도 이제 사람한테 정이 들어서 뭐 좀 알아보고 그럽니까? 때때로 이제 저희가 다른 야생동물들, 뭐 고란이라든지 네. 다른 이제 일부 이제 포유류나 이런 새들을 저희가 이제 보통 치료 재활시키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제가 수의사분들이 먹이를 줄 때라든지 이렇게 네. 부를 때는 이 야생동물들이 따라오거나 이렇게 또 가깝게 이제 오는 걸 봐서 상당히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제 한두 번 보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가 보니까 네. 많이 이제 그 수의사 간호사분들을 좀 이렇게 그 따라다니는 걸 봤을 때 한편으로는 그 뭐 애완 반려동물들은 아니지만 네. 이 친구들도 그 잘 돌봐주는 그런 분들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관수리 외에도 또 다른 다치거나 길 잃은 야생 동물들을 치료하고 또 훈련시키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한 해 이제 약 1,500건 이상의 이제 야생동물들을 구조, 치료, 재활시켜서 이제 또 한 60%가량의 이제 자연복귀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예. 그 많은 야생동물들 가운데 또 저희 그 부산 쪽으로 오는 경우 그 독수리와 같은 그런 겨울 철새들도 탈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탈진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수액이라든지 이제 강제 급여를 통해서 일정 기간 이제 몸을 이제 회복시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넓은 야외 계류장에서 비행 연습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외갈이라든지 백로류 등은 그 날개를 다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예. 수술을 통해서 골절 치료를 하고 예. 또 회복이 되면 야외에 있는 물새장에서 뭐 미꾸라지를 비롯해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면서 그 야생의 습성을 그렇게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번 관수리가 지난 12월 시민들에게 발견돼서 부산시 야생동물치료센터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오는 편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낙동강 하구에코센터 부산시 야생동물치료센터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시민들께서 그 주변에서 다친 그 새라든지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발견하셨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이때 구조협회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부상당한 그런 야생동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조류들이 이제 약간 85% 이상 그 유리창 충돌과 이제 차량 충돌로 인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또 높은 그 빌딩 근처나 또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해서 들어올 경우에 이런 다친 야생동물들을 발견하셨을 때는 저희 야생동물 치료센터의 전화번호인 051-209-2090번에서 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야생동물이라든지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 이제 사체라든지 네. 이렇게 길고양이들은 저희가 아니라 이제 관할 구청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다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야생 동물을 발견하면은 요 야생 동물 치료센터로 연락을 하시면은 또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예, 발견하시면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매년 1,500건 이상의 이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데요. 그 중에 그 5월부터 7월까지 이 기간에는 이제 야생동물의 이제 번식철입니다. 산란기이고요. 이때는 그 어린 동물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산책하시거나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어린 새들이나 야생동물들이 잘 날지 못하거나 잘 그 서지 못하는 걸 발견을 하시고 그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과 달리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어미가 근처에서 이제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거나 구조를 하시지 말고 좀 더 지켜보시거나 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구조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조가 아니라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 번식철에는 어린 야생동물 구조하지 않기라는 그런 캠페인도 할 정도로 그 어린 그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강제로 미아를 만드는 경우가 네.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서진원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변진섭의 새들처럼 이 곡 1부 끝곡으로 맡겨두고 2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